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우! 야유 같아요. 잘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타이밍을 놓쳤어. 깜짝 놀랐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냥 옆구리 찔러서 늘 절 받고 있는 윤자경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기운 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운동 코치 맥 선생님, 조연 선생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입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기 어떻게 맥 앤 조앤 이렇게 할 때 제가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조앤 맥 이렇게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런 어떤 아니야,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조앤 점 찍고 맥을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와 맥에 이렇게 또 있어요? 하더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n을 여기서 n드로 하고 조가 그냥 이름이 조가 되는 될 거야. 수 있구나. 그냥 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두 선생님이 나중에 또 어떤 다른 비즈니스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철저히 발음을 생각해서 맥앤조에도를 열심히 생각해서 했어요. 네. 자, 오늘도 두 분 여러분 운동시키러 나와주셨고요. 네. 뭐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스튜디오에. 저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서 네, 버스 타고 걸어서 많이 걸으셨겠네요. 맥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뭔가 편안하게 오신 분위기예요. 원래 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택시를 타고 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맥 선생님은 덜 걸으셨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할 얘기가 이렇게 흔히들 이제 제일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불리는 걷기 아니면 조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두 분은 어떻게 좀 많이 걸으시는 쪽이세요? 평소에? 좀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버스 예를 들어서 한 두 정거장은 평상시 기본으로 걷는 거거든요. 저 걷기 좋아해가지고 원래 센터에 일할 때는 인왕산 자주 가지고 맞아. 걸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만보 걷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 체킹이 핸드폰으로도 되고 핸드폰으로 돼요, 이렇게 그런 거 체킹하는 맞아. 기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하루 만보가 사실은 만보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면. 쉽지 않아요. 네. 두 분은 그냥 대충 따지면 그래도 만보는 채우시겠죠? 보통 평균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 하시는 게 또 하니까. 있고 또 네. 대중교통 이용해서 걸으시고 가끔 또 인왕산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괜찮았던 게 하정우 씨 배우 있죠. 재작년에 읽었나? 작년에 읽었나? 작년에 나온 책이겠다.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들 읽어보세요. 책도 좋고 하정우 씨 근사한 사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데요?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산에 갔다 오는 건데. 일상적으로 걷는 거예요. 가서 2만 보 걷잖아. 정도는 그냥 무심히 걷고 그리고 걷기 모임이 있어서 13시간 걷기 그냥 아예 팀을 짜가지고 등산 가듯이 그냥 하루 종일 걷는 이런 팀들도 운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걸으려면 그냥 사무실도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강남에 집이 있다 그러면은 여의도를 간다 그러면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좀 내가 목표했던 거에 못 채워졌네. 이분은 항상 웨어러블을 차고 있더라고요. 맞아. 못 채웠네 하면은 일부러 옆으로 세서 가는 거예요. 돌아서라도 걸어서라도.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러면 한번 해보리라. 3만 보 친구랑 한번 그거를 해봤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지금 못 해보고 있는데요. 나도 하루에 대충 3만 보까지는 안 걸었는데. 인왕산 갔다 하다 2만 본 것 같은데. 대략 한번 보니까 또 등산은 이제 조금 다르죠. 누구나지에서 다를 수는 있는데 해보니까 제 걸음으로는 또 친구랑 수다 떨고 잠깐 또 쉬기도 하고 이랬겠죠. 한 4시간은 꼬박 걸어야 되는 것 같고요. 거의 한 20km 정도. 20km가 대단한 거잖아요. 찔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한다는 매일매일 거는 하면 저는 정신이 없이. 그때
저기 다음 날 발에 물집이 잡으셨죠. 아니, 근데 맞아요. 그 정도 물집이- 걸으면 물집이 먹고 싶은 거 잡혀가지고요. 다 먹어도 돼. 다 약간 먹어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날 편의점 5번 갔어요. 그 한강공원에 아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매일매일 그 정도 걸으면 그래서 나는 이거랑 안 맞는다. 한강공원에 그때는 과도한 편의점- 유산소로 그러니까 뽀뽀기. 아니 근데 편의점 가셨는데 단 때보다 덜 부으시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좀 그러긴 했겠죠. 그러나 이제 역효과. 저는 이거 예, 그죠. 3만 보. 그래서 그 걷는 사람 하정우 그 책 읽으면 이렇게 막 걷고 싶은 그 막 욕구가 막 일어나고 이분이 되게 멋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무튼 이 책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제 걷는 거가 이제 요런 많은 분들이 정말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서울에 곳곳에 이제 걷는 게 맞아요. 서울 잘 특히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나가시면 성의만 있으면 좀 이렇게 걷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걷기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외국 서양 사람들 아침 운동 딱 생각하면 뛰기잖아요. 조깅이라 부르는 그 막 이렇게 멋있게 막 운동 핏한 그 운동복 입고 막 뛰는 거. 그들은 왜 주로 걷기보다 뛰는 거를 할까요? 제가 이제 한강공원에 저희 동네 쪽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뭐 미군 부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들은 항상 단체로 뛰더라고요. 예, 그래서 걷는 사람을 나는 이게 잘 못 봤어요. 항상 그들은 뛰고 있고 동양 분들은 이제 주로 또 인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늘 걷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나라별로도 뭔가 이게 특징이 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걷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진짜 지방 감소를 하려면 뛰는 것보다 사실 빠르게 걷는 게 그래요? 네,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당연히 같은 거리를 했을 때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같은 거리를 갈 때 걷는 거는 시간이 대신 오래 걸리고 뛰는 거는 단축될 수 있으니까. 힘들지만 숨이 차지만 금방 끝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뛰는 것보다 사실 걷는 게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고 하는데 근데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량을 봤을 때는 사실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빠르게 걷는 걸 좀 잘 못해요. 만약에 제가 한강에서 만약에 러닝을 한다면 저도 걷는 것보다는 차라리 뛰는 거를 선택해서. 왜 우리 트레드밀은 센터 가면 이제 있는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얘 속도에 내가 맞춰야 되니까 뭐 내가 작정하고 좀 오늘 빨리 걸어야겠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걷게 되는데 한강을 걷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게 빨리 걷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혼자 이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뛰는 게 걷는 것보다는 당장 힘들잖아요. 힘든 게 에너지 소모가 큰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 소모가 더 많긴 하나 만약에 뭐 진짜 지방 감소를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걸어서 몸에 좀 열을 내는 게 빠르고 길게 몸에 좀 열을 내는 게 훨씬 더 그러면 뭐 걷기라든지 아니면 뛰기라든지 이게 그래도 최소 요 정도는 해야 요때부터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그 시간. 40분. 네. 뛰기든 걷기든 걷기. 어떻게 보면 그래프 모양이 20분부터 이제 지방이 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달리기는 이제 5분만 뛰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 대신 뭐 5분만 뛰고 멈춘 게 아니라 어쨌든 뛰었다가 걸었다가 뭐 뛰었다 걸었다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으로 봤을 때 20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지방이 타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예를 들어서 탔을 때 그 1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피로도가 사실 계속 오니까 그래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걷기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한 뭐 20-30분은 넘겨야지 그 이후에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뛰기 같은 경우는 만약 지속적으로 뛸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빨리 운동 효과가 이제 뭐 10분이든 뭐 이렇게 좀 단축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면 빠르게 걷든 아니면 빠르게 걸으면서 좀 이게 좀 길게 시간 좀 있게 걷든 아니면 좀 힘들어도 뛰든. 네, 뛰다 걷다. 뛰다 걷다. 멈추지 않으면 돼. 인터벌로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그 사람마다 좀 뭐 이런 분들은 뛰는 게 별로 안 좋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많지. 발목이나 뭐 무릎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네, 뛰는 거를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가 좀 약하신 분들도 평지에 걷는 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걷기가 더 쉬워요? 아니 약간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허리가 약하신 분들 오히려 등산을 조금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평지 걷는 게 그러니까 하체를 써서 평지를 걸어야 되는데 하체가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구나. 약간의 이렇게 약간 언덕이 있는 게 그래서 오히려 허리엔 덜 무리가 가는군요. 항상 런닝머신 저는 할 때 회원님들한테 인클라인을 약간 2.0부터 이제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지를 걷는 것보다 약간의 오르막길 걷는 게 조금 더 무리가 좀 돼요. 이거 되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은 오히려 약간의 인클라인이 있는 게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조금 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군요. 네. 백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그럼 이왕 말씀 주신 그러니까 지금 뭐 발목이라든가 뭐 무릎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뛰는 게 아무래도 무리가 갈 거니까 이게 나이 특히 이제 맞아요. 많으신 나이 좀 분들이나 있으시면. 걷는 게 나을 것 같고 습관이 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다 조금씩 늘려가야 계속 러닝을 할 수 있지. 무턱대고 뭐 오늘부터 이제 운동 시작하니까 뛰어야지. 그럼 벌써 막 이제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못 가. 피로접산이 쌓이고 몸에서. 근데 요즘에는 또 뛰는 그런 동호회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 그 애플워치 기능 중에 러닝 그런 게 있어서 얘가 알람을 또 해주더라고요. 뛰세요. 그럼 뛰고 자 지금은 뭐 맥박수가 올라갔으니까 걸으라 그러고 그게 인터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요즘 참 똑똑하게 좋은 운동할 수 있어요. 맞아요. 스마트 그러니까 혼자 운동해도 스마트 운동. 지루하지 않고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심박수만 설정해 놓으면 얘가 이제 알려주는 거구나. 그런 거 좋은 것 같아. 같이. 그러다 보면 이제 내 패턴을 알 수 있는 거야. 약간. 그리고 또 그러니까 뛰는 것도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니까 모든 운동이 그런 것 같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쉬워지는 것 같아. 맞아. 그죠? 시간이 점점 단축되잖아. 단축되고. 그러니까 자기 기록이 단축되니까 뛰는 게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5분 동안에 5바퀴를 뛰었는데 내가 좀 빨라지면 5분 동안에 뭐 6바퀴, 7바퀴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성취감이 또 있더라고요. 뛰기는 좀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즐거움이 좀 있어요. 심폐로 지구력이 좀 좋아지니까 좀 더 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걸을 때 앞쪽에 사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앞질러 가고 싶어요. 막 걸을 때 속도를 좀 내면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걸으면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재밌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번에 이렇게 가는데 왜 아예 나보다 빠르거나 앞 사람이 아예 그 나보다 느리거나 하면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딴에는 좀 무리를 해서 그러면 이게 뭔가 계속 옆에 있으니까 좀 서로 불편하잖아요. 맞아. 무리를 약간 해가지고 앞질러서 빨리빨리 걸어갔어요. 내 딴에는 또 이제 힘든 거지. 내 보폭보다는 약간. 그래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어느새 이분이 따라와서 또 만났어. 그래서 결국은 먼저 가세요 하고 제가 이제 걸음을 좀 늦춰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저도 좀 말씀하시니까 좀 뛰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어쨌든 걷기라든 뛰기라든 이렇게 운동화 좀 제대로 잘 착신하고 맞아.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닥도 뭐 잔디밭이나 좀 푹신푹신한데 딱딱한 데 말고요. 그거 아니면 트랙이 너무 잘 돼 있어. 트랙 오히려 트랙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좋게 바닥을 해놨기 때문에 무리가 안 가니까. 시멘트 바닥은 쿠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 그냥 그대로 이 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그런 바닥들은 충격 흡수가 조금 되거든요. 맞아. 그런 바닥이 저희 그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한강변이 길이 이제 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길처럼 그 옆에 그게 이제 약간 이게 약간 트랙처럼 되어 있는 그 루트가 있고 그거는 이제 좁고 그 밑에 가면 이제 흙길이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콘크리트라고 그러나요? 이런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뛸 경우에는 그 트랙이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무리가 좀 안 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걸을 때는 흙도 괜찮은데 네, 의외로 먼지. 이게 뛸 때는 이게 흙바닥은 이렇게 맨들하지가 않고 약간 맞아요. 이렇게 이게 울퉁불퉁해. 울퉁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어도 이게 울퉁불퉁. 이게 삐끗할 불편하더라고요. 수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충격이 와요. 아, 그래서 트랙이 좋은 그러니까 거군요. 뛸 때는 네. 가장 가장 좋은 데는 그 육상 선수들 뛰는 그 네네. 트랙이죠. 거기가 제일 그치. 좋고. 좋았어. 저는 그러면은 옆에 그 트랙에 앞 사람을 픽픽 앞지르면서 제가 재밌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막 가면 앞질러 가야지 막 이러면. 좋았어요. 이번 주는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게 허리 조금 불편하신 분은 약간 그 인클라인 그 경사를 줘서 걷는 것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등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지를 이렇게 걷거나 뭐 뛰는 것도 뭐 오래 못 뛰어서 그렇지 뛰는 거다. 이게 그냥 크게 뭔가는 막 남들보다 너무 내가 못한다 이런 건 없는데 등산만 가면요. 저는 등산이 그렇게 저는 쥐약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꽁다리고 꽁다리 가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등산 가자 그러면 일단 차라리 내가 아주 편한 사람하고 내 템포로 가면은 그나마 어떻게 도전을 해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단 막 겁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등산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면 조금 늘지. 그러니까 안 늘어요? 안 늘고 그래서 저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그게 힘들어요. 저는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쓰는 근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번에 주인님이 엉덩이 맞아요. 힙을 좀 쓰거나 숨이 차서 힘드세요? 아니면 다리가 그냥 힘들어요? 일단은 다리가 힘들고요. 다리를 마치 무거워요? 내가 뭐냐면 내 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것 같아. 내 몸을 잡아당기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힘들어. 내 다리가 나를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내 다리를 내 몸을 끌고 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이게 다 무거운 무슨 그 모래자루를 들어 올리는 느낌. 그런 좀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도현님 체형이 다리가 가느시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 안 그렇진 가요. 않고. 저는 하체가 좀 튼튼한 또 쪽이에요. 한편으로 저도 이제 산에 가면 힘들잖아요. 힘 당연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숨도 차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그동안 받았던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뭐 생각들 정리해야지. 근데 막상 올라 내려오면 아무 생각도 안 한 거야. 정리도 안 되고. 몸을 끌고 가느라고 그렇죠. 힘들어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올라가면서 그 숨 차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사실 좀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 없는 게 사실은 생각하는 거지. 제일 맑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유난히 산에만 가면 또 이렇게 가벼운 분들 계세요. 이렇게 잘 타시는 분들 날쌘 도리들처럼 잘 타시는 분도 있어. 근데 저도 잘 타. 잘 타는 거죠. 근데 힘들어. 힘들죠. 힘든데 잘 타지 보면. 작고 좀 가벼운 사람들이 잘 타. 왜냐면 일단 올라가려고 하면 또 올라가야 돼. 또 성격이 또 올라가야 돼. 그때까지 가보고 싶어서. 근데 근육량 차이도 있어요. 근지구력, 근력, 지구력에서 보면은 순간적으로 팍 내는 힘이 아니까 좀 이렇게 꾸준하게 힘을 써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시면 되게 지치실 수 있어요. 지구력이 약하면 좀 지칠 수 있다. 난 좀 나중에 힘을 좀 더 받는 스타일이야. 처음엔 좀 힘들어하다가 어느 정도 중간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좀 그리고 걷기보다는 어쨌든 강도가 세니까 초반에 이제 에너지 막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일정 에너지를 좀 이렇게 쓰면서 이걸 꾸준히 가져가는 그 힘이 약하시면 등산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맞다.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운동하시면 좀 하면 좀 늘까요? 그래서 하면 늘어요. 등산은 그래서 인생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이렇게 등산이란 표현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는 등산이래 봐야 정말 이렇게 가벼운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이렇게 다리 올리기가 이렇게 힘들까? 계단 오르기 열심히 하시면은 좀 쉬워지는데. 그래요. 24층 우리 집 계단 열심히 2계단씩 그죠? 2계단 한 계단 했으면 2계단. 오늘 뭐 할 게 많네요. 이제 저 트랙도 뛰어봐야 되고 벤치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저 계단도 또 이제 날쌘 놀이처럼 연습해서 내가
내년 봄에는 정말 축지법. 한번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무슨 TV 프로그램에 어떤 이렇게 나이 드신 중년의 여자 배우 두 분이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착착착 올라가는데 한 분은 저처럼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앞서가시는 분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더라? 이 발을 들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허벅지로 간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맞아요. 무릎이 들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발을 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벅지 힘으로 리듬 있게 올려가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무용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체에 이 힘쓰는 게 잘 가볍게 올라가는구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등산은 사실은 또 진짜 뭐 무릎 안 좋은 분은 근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르막길은 사실 괜찮은데 이제 내려올 때가 이제 무릎 안 좋은 분들은 그죠. 네. 그리고 꼭 좋은 건 아니죠.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좀 약하신 분들은 좀 사실 관절 약하신 무릎을 분들은 강화시킨 다음에 사실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등산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뭐 근력 운동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딱 되게 애매모호한데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하체 근력 운동도 되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걷기를 하고 나서 발바닥이 아플 수는 있어도 다리가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등산을 갔다 오면 소위 말해서 알이 뱉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근력 운동 처음에 무슨 허벅지 운동을 하든 그죠. 뭐 하든 왜 그 불편한 느낌이 등산 갔다 오면 그게 있어서 이거는 근력 운동인가? 근데 네. 왜 숨은 차지? 계속 그 런지 하시는 거 똑같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누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동작이. 근데 시간상으로 따지고 보면 유산소 운동인 것 같아요. 보통 최소 등산한다 그러면 이제 1시간에서 뭐 진짜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하는 같이 거니까. 되는 걸로. 네, 그 유산소 운동에 좀 가까운 거죠. 유산소 운동은 어쨌든 숨이 찬 게 유산소 운동이죠. 아니야 나는 근력 운동할 때도 숨이 차. 그러니까 이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딱 나누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게요. 네.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을 무산소 운동도 숨을 안 운동. 쉬고 할 수가 없고. 근데 유산소 운동을 내가 찾아왔지. 유산소 운동이 그러니까 무게를 부하시키면 근력 운동에 무산소 운동에 들어가고요. 근력을 좀 많이 쓰면 근력 운동이고 근력을 덜 쓰면 유산소 운동이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끊임없이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대사하면서 하는 걸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 유산소 운동 강도가 좀 낮고 이제 근력 운동이 포함이 되면 근력 운동은 이제 근육까지 쓰는 거지. 참 뭐라고 얘기해? 순간 이제 근육에 힘을 딱 줘가지고 느낌상으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은 어쨌든 뭐 다리 근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운동도 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벼운 주제일 수는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걷기만 계속하면 될까? 이게 뛰기를 좀 해야 될까? 그 조연 선생님은 저한테는 좀 이제 좀 쉽게 걷는 걸 아시니까 좀 뛰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트랙을 처음에 뛰어보겠습니다. 걷다 보면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그게 또 요령이 또 생기고 익숙해지면 몸이라는 게 신체 변화가 또 익숙해지면 또 변화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띄워주고 강도를 조금 높여줄 필요가 또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또 뛰는 것도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또 인클라인도 올려보고. 제가 등산까지 정복 쫙 해볼게요. 네, 제가 이 조앤의 회원으로서 조앤의 제자로서 제가 북한산 승가사까지는 좀 편하게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운동 결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배들의 건강하고 멋진 성공을 위해 맥앤조앤과 운동합시다.